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24일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중점관리 지역을 기존 6개 시군에서 경기, 강원,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경기 파주와 연천에 이어서 김포 등지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서 고강도 방역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와 연천에 이어 김포와 인천, 강화 등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ASF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기존 방역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겠다며 새로운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4일 정오를 기준으로 전국의 양동농장과 출입 차량, 사료 공장, 도축장 등에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안에 따라 지역별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 경기 북부의 6개 시군으로 지정했던 ASF 중점관리 지역도 경기와 강원, 인천 전 지역으로 확장했습니다. 확대된 중점관리 지역은 다시 경기 북부와 남부, 강원 북부와 남부 등 4개 권역으로 나뉘는데 앞으로 3주 동안은 대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의 이동 및 반출이 금지됩니다. 이 강화를 포함해서 5건의 ASF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전파가 가능하다고 해서 권역을 나눈 겁니다. 이렇게. 권역 내라도 돼지를 출하할 땐 반드시 수의사에게 임상검사를 받고 출하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4대 권역 내에서 임상수의사 동원령을 발령해 민간 임상검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가축방역법에 보면 임상수의사 동원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수의사 동원령을 내려서 민간의 임상수의사들이 사전검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출하를 할 경우에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수의사가 가서 허가증을 발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도축된 돼지고기는 검역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출하 전 검사와 도축장 검사를 2번 거친 데다 도축장에서는 개복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민통선을 포함한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주변 하천과 도로 등도 집중 소독합니다. ASF 확진 또는 의심 농장들이 모두 접경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북한과 이어진 강이나 하천이 위험 요소로 떠올라섭니다. 일제방제 대상으로 설정된 수계는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과 그 주변 하천들입니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군 제독차와 보건소 연무소독차, 드론 등 62대를 동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중점관리 지역 내 모든 양동농장의 출입구에는 통제초소가 설치됩니다.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시간도 24시간으로 연장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확산되자 정치권도 정부의 총력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농식품부로부터 ASF 관련 현안 보고를 받은 뒤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야는 현장 점검이나 대책반 구성 등을 통해 정부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경기 파주와 연천을 넘어 김포 등지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농식품부의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ASF 발생 현황과 조치 사항, 방역 대책 추진 상황 등이 주를 이뤘는데 현안 보고 뒤에는 농식품부 관계자에 대한 질의응답 없이 회의를 끝냈습니다. 방역 현장에 나가서 차단 방역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겁니다. 당초에는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ASF 방역 대책에 대해 묻고 농식품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식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ASF 발생 상황이 심각한 만큼 농식품부 직원들을 한시라도 빨리 방역 현장으로 보내야 한다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신 의원들은 방역 태세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발생 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발생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출입 관리도
철저하지 못하다는 허점 등이 노출되면서 이번 사태가 크게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여야 의원들도 ASF 방역 태세를 점검하며 정부의 확산 방지와 총력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3일 경기 양평군청에 설치된 ASF 상황실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불편함과 불안함을 감수해가며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양돈 농가 여러분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의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습니다. 잠복 기간을 감안하면 상황 종료까지 좀 더 신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대책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23일 국회 본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학계 농민단체 관계자 5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은 경대수 의원과 하태식 대한한돈협 회장이 공동으로 맡았습니다. 첫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서 정부가 바이러스가 북한으로부터 유입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밝혔는데 이런 언급이 ASF 확산 방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ASF 발생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으로부터 유입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 같은 것이 오히려 농림축산식품부의 어떤 이 확산을 방지하고 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염병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또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만전에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권이 ASF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해 농업 분야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직불제 개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업 분야 국감의 쟁점을 분석하는 기획 코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직불제 개편을 짚어봤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직불제 개편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 공약 중 하나로 기존의 쌀 고정 직불제, 쌀 변동 직불제, 밭농업 고정 직불제, 조건 분리 지역 직불제 등을 통합하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단순히 직불제의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양정, 농지, 환경 등 농정의 굵직한 부분을 한꺼번에 건드려야 하는 대형 공사인 겁니다. 하지만 내년 도입을 전제로 추진하는 정책이라기엔 아직 불확실한 요인이 많습니다. 먼저 당장 쌀 목표 가격과 변동 직불제가 폐지되는 데 따른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쌀 직불제가 2005년 도입된 이후 변동 직불금은 쌀 농가의 수익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기에 농가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변동 직불금 시행 이후 쌀 농가 소득은 목표 가격 대비 평균 99.4%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할 경우 농민들이 받게 될 직불금이 얼마인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밭농가도 쌀농가 수준의 직불금을 받게 되고 소농과 대농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직불금이 지급된다는 원칙 정도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 배정된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2조 1,995억 원에 불과해 농업계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농민단체들은 최소 4천억 원 이상 증액이 이뤄져야 경영 규모와 상관없이 농가들 모두 만족할 수준의 직불제 개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농촌 소득 장목 편중 소농 위주의 우리나라 농업의 형태를 감안할 때 농민들이 원하는 합당한 재정 확보와 신속한 법률안 통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이를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의 의미와 농가에게 부여할 상호 준수 의무와 같은 문제도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공익형 직불제 논의가 시작됐지만 그 개념은 여전히 구체화되지 못한 겁니다.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된다 해도
농민이 환경보전 등의 의무를 실제 이행했는지 점검하거나 평가할 기준과 주체가 애매한 상황이라 이름만 공익형일 뿐 실제 농업 농촌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작용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또 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농업 예산 가운데 직불금 비중 확대 정도와 농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등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두고 산적한 현안이 많아 국감과 그 이후 도입 과정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들은 농사를 체계적으로 짓는 어려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초기 비용 부담이 큰데요. 앞으로는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농들이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팜을 임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경영실습용 스마트팜이 완공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스마트팜을 청년농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키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과정에서 경영실습용으로 사용할 스마트팜이 전남 나주, 고흥, 무안에 완공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과정이란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취업,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정을 말합니다. 작물 재배 기술, 스마트팜 장비 운용, 온실 관리, 경영 마케팅 등 기초부터 경영 실습까지 지원하며 2개월의 이론 교육과 6개월의 교육 실습을 마친 후 경영 실습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과정은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들도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취창업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경과정을 보육한 사업입니다.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스마트팜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 양성과 또 청년 농업인들의 농업 분야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과정 시범 운용으로 지난해 총 60명을 선발했으며 경영 실습을 받고 있는 47명 중 절반가량인 21명이 선도농가의 스마트팜 농장에 취업하거나 실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26명 가운데 7명은 이번 완공된 스마트팜을 해당 지역의 지자체로부터 임대해 경영 실습을 할 계획이며 또 다른 19명은 향후 완공될 전남 장흥과 전북 임실, 경남 하동 남해의 스마트팜에서 경영 실습을 하게 됩니다. 경영 실습에 사용되는 스마트팜의 규모는 1인당 475제곱미터, 즉 144평 정도이며 임대료는 10만 원가량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사용기간은 1년 임대 후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임대한 청년농은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 지도와 자문을 받으며 자기주도 영농에 종사할 수 있고 향후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장기 임대 형식으로 스마트팜을 빌려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받게 됩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명품 포도인 샤인머스켓은 높은 인기로 농가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재배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품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농촌진흥청은 현장 평가회를 열고 샤인머스켓의 고른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재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청포도 품종인 샤인머스켓의 맛과 품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재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정보 공유를 위해 경기도 안성의 한 농가에서 최근 샤인머스켓 품질 고급화와 균일화를 위한 현장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평가회엔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체, 포도 관련 연구 지도기관 등이 참여해 송이 무게별 선호도를 논의하고 효율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최근 머스켓양 포도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전국의 샤인머스켓 품종 재배 면적은 2016년 278헥타르에서 올해 1867헥타르로 3년 새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저희 집에도 거의 직파를 많이 했는데 그 온 손님들이 한번 먹어보면 80% 이상은 전부 이 품종을 찾으시더라고요. 그 전에 있던 품종은 다 거의 도태시키고 거의 주 품종이 샤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샤인 머스켓의 품질을 높이려면 무조건 송이를 크게 키우기보다 껍질 색과 당도, 먹는 시기 등에 맞춰 제때 수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이 무게를 약 1kg 정도를 크게 하게 되면 포도 적수기인 9월 중하순에 당도가 더디 올라서 약간 풋내 나는 포도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kg 정도의 송이를 늦게 수확함으로써 10월 중하순에 수확을 하게 되면 저장양분 부족에 의해서 동해 발생 위험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이가 크면 당도가 낮고 향도 떨어지기 때문에 샤인머스켓 한 송이는 500g에서 700g으로 37개에서 50개의 알이 달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포도알이 안쪽 또는 위쪽으로 자란 것이나 병해충 피해를 입은 것, 상처난 것은 먼저 솎아내야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 가지당 500g짜리 한 송이 기준 1.5송이, 700g짜리는 한 송이만 열리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포도 특성상 껍질색만으로는 수확 시기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샤인머스켓은 당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알맞게 잘 익은 샤인머스켓의 기준 당도는 18브릭스 이상이며 이른 수확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꽃이 활짝 핀 뒤 105일이 지난 후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 농업박물관 쌀문화관에서 2019년 청년 쌀 요리 경연대회를 오는 28일 개최합니다. 이번 경연대회 참가 대상은 광주, 전남, 전북 청년들로 2인 1조 20개 팀이 참가합니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100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부상과 함께 전남 도지사 상장이 수여됩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 선착순 200명의 접수를 받아 무료 체험도 실시합니다. 청년 쌀 요리 경연대회는 창의적 쌀 요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남도 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우리 쌀 소비가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농기계 교육장에서 11개 시군 2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주로 주말을 이용해 영농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로 이날 교육에서는 도 농기원 교수의 지도하에 농기계 실습 교육, 안정 사용과 보관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도 농기원은 현재까지 농기계 교육 11개 과정을 통해 541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트랙터 조작 운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27일까지 2020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하며 내년까지 공동경영체를 도내 24개소까지 확대 육성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법인과 농협, 협동조합으로 밭작물 주산지로 지정된 시군에 포함된 조직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18개소를 선정해 경영체별 1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오는 10월 7일까지 2019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 후보자를 추천 접수합니다. 도는 일반 작물과 감귤, 친환경 농업과 축산, 여성농업, 유통가공 등 6개 부문에서 각 1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추천 대상은 농축산업의 진흥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로 관련 기관을 통하거나 성인 20인 이상의 연서로 개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 관련 서류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입법 공고 고시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은 농업 관련 도내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